넷플릭스 콘텐츠를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19세 관람가예요. 아이고 이런. 청소년들은 나가주셔야 돼요. 직장으로서 끝판왕이지 않나? 재밌겠다 싶은 것들을 저희가 추천하도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깡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넷플릭스 넷린이들을 위한 컨텐츠 가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컨텐츠 가이드. 저는 넷플릭스가 2016년 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2016년 겨울쯤부터 넷플릭스를 구독을 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도 아마 2017년 한 1월 정도에 그 3개월 무료 구독을 통해서 넷플릭스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최근에 국내 프로모션이 되게 많으면서 그 이용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넷플릭스 콘텐츠를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좀 추천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넷플릭스 자체가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들을 좀 비슷한 것들로 계속 추천을 해줘요. 넷플릭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똑같은 유형의 영화들만 나오고 카테고리가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되게 재밌겠다 싶은 것들을 저희가 추천하도록. 최근에 너무 많이 추천이 되는 컨텐츠들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영화들을 오리지널 컨텐츠를 좀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깡류가 추천하는 오리지널 컨텐츠. 우선 첫 번째는 근데 이건 좀 추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영국 드라마이고 총 8화. 1시간 분량의 총 8화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시즌2도 제작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 19세 관람가예요. 아이고 이런. 청소년들은 나가주셔야 돼요. 더 보겠구만. 성상담사인 엄마를 둔 이제 모태솔로 고등학생 오티스가 학교에서 가장 좀 날라리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여자 메이브라는 아이와 어떻게 접점이 생기게 되면서 교내에서 비밀 성상담소를 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하지만 정작 오티스 본인은 이제 어렸을 때의 그런 성적 트라우마를 경험을 해서 본인의 문제조차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약간 성드립이 난무하는 좀 그렇고 그런 하이틴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치관들이나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에서도 진짜 띵작이다 이런 평을 받을 정도로 작품성이 높다고 추천을 받고 있죠. 사회의 논쟁점을 굉장히 많이 담아놓은 그런 작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별나도 괜찮아. 시즌2까지 나왔고 각 8화씩 요거는 한 30분 정도 라이트한 버전이고요. 별나도 괜찮아 같은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 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쌤이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성의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자립을 하겠다며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요. 시즌 1에서는 쌤이 이성 문제를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시즌 2에서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시리즈는 사실 자폐 청소년의 사회화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있지만 코믹 요소가 꽤 강한 편이에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 아이가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고는 하지만 캐릭터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빅뱅 이론에 나오는 셸든 쿠퍼 아시죠? 그런 류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영화 전체가 이제 샘의 서사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아니고 가족 전체의 이제 서사를 각자의 시선에서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울 수 없는 이라는. 채울 수 없는. 이건 재밌어서 미쳤다기보다 막장으로서 끝판왕이지 않나? 한국에 있는
1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막장? 아, 그거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비욘드 이미지네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막장. 아, 재밌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 시즌 통으로 다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고 그런 막장류라기보다는 이제 뚱뚱한 왕따 소녀였던 패티가 여주인공이에요. 근데 노숙자랑 싸움을 하다가 이제 다쳐서 못 먹어서 살이 쫙 빠지면서 미인이 됩니다. 아유, 벌써 참. 싸움을 계기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나타나요. 변호사를 하지만 자신의 꿈은 뷰티 그 미인 대회 우승자를 코칭하는 게 자신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보고 이제 둘이 이해관계가 맞게 된 거죠. 그냥 정말 제작진이 약을 단단히 빨았다. 일단은 뭐 재미가 없는 드라마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몰입해서 보기에 굉장히 센 드라마입니다. 네 번째는 보스 베이비, 돌아온 보스. 뭐 픽사나 드림웍스의 그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한다면은 보스 베이비를 한 번쯤은 다 보셨겠죠. 그것의 에피소드형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즌 2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한 편당 24분 정도, 딱 24분이라서 그냥 지하철이나 뭐 어디 가실 때 가볍게 보시기 되게 좋은 애니메이션이라서 추천을 드려요. 시즌 2에서는 스티브 잡스를 패러디한 새로운 이제 보스 캐릭터가 나타나는데 그 캐릭터를 보는 게 굉장히 킬링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한동안 귀에 딱지가 익을 정도로 많이 저한테 얘기를 들었던 그래서 유성하원이 나왔는데 유성하원이 중국에서도 그 텐센트가 제작에 들어가서 이제 투자받아서 진행할 정도로 많은 자본이 들어간 작품이고 되게 유치하기는 해요. 꽃보다 남자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선은 한중일 통틀어서 현재까지 나왔던 유성하원 꽃보다 남자 드라마 중에서 남자 캐릭터들의 비주얼이 가장 역대급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제 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다시 정립되는 그 남성상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꽃보다 남자 했을 때도 난리였잖아요. 구준표. 그랬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솔직히 좀 촌스럽잖아. 쟤 왜 이렇게 머리를 볶았나? 김현중은 왜 맨날 저런 느끼한 말만 던지고 갑자기 또 오토바이 타고 사라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단했죠. 이번 유성하원은 좀 길어요. 중국 드라마들이 대체적으로 좀 장편이거든요. 그래서 47화. 세상에. 한 편당 45분씩 해서. 여자 주인공은 중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국민 첫사랑이라는 얘기를 듣는 시머리가 맡았어요. 일단은 스토리 자체가 좀 너무 개연성이 없게끔 하지는 않으려고 현실성을 많이 가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재벌이고 이러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좀 각색이 2018년도에 맞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그라들진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남성분들이나 오그라드는 거 좀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보고 싫어하실 수 있어요. 유치하긴 하거든요.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